네, 이게 자작극이었다고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이미 선거 전에 자백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정 전 후보는 선거를 완주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사실 모른 채 투표를 했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30대 A씨가 음료가 든 컵을 던진 사건. 범행 전 이들이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한 건 지난 5월 중순. 이들은 자작극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 전 후보는 이후에도 목 보호대를 찬 채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유권자 앞에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완주한 겁니다. 자작극 공모 여부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사안을 제 법원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서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이 돼서야 선거사무소와 A씨 헬스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고 이들이 헬스장에 같이 있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들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며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뒤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자백을 받고도 은폐한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며 보수표 분열을 통해서 전재수의 당선을 도운 것입니다. 담당 경찰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동훈 의원은 경찰뿐 아니라 개혁신당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장 후보를 사퇴시켜야 했었다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삐딱하게 보지 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선거 전에 알았다면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사태를 두고 개혁신당을 향해 꺼낸 입장입니다. 속아서 투표한 부산 시민들은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혀 몰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의원은 본인과 관계된 의혹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은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세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에게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미 선거 전에 이 정의안 후보의 자작극 정황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 일단 이거부터요. 언제 정확히 정황을 한 거예요? 진술 받은 게 5월 중순입니다. 정의안 전 후보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사실 처음에는요.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통화 기록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 전부터 연락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결국 헬스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였다 인정했고요. 자작극이라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선거 전에 알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양쪽 다 시인을 했다는데 경찰은 왜 바로 이걸 알리지 않은 겁니까?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자작극이다. 먼저 발표하긴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월 중순으로 가보면요. 이 당시만 해도 경찰이 손에 쥔 건 진술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게 6월 1일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헬스장에서 대화하는 CCTV 영상 물증을 확보한 건 선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쳐도 지금 5월 중순이라 그랬잖아요. 네. 선거는 6월 3일이었어요. 네. 어쨌건 6월 3일 유권자들은 그런 자작극이라는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 정의안 전 후보는 보호대 차고 선거 완주했고요. 유권자들은 녹차 라떼에 맞은 테러 피해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요. 정 전 후보뿐 아니라 음료수를 던진 남성의 양방향 진술도 사실 확보를 했는데 통화 기록까지 확인했다면 자작극이란 건 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고 혹시 그 후보의 당인
개혁신당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선거 전에?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일단 경찰은 개혁신당의 비밀수사 원칙상 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작극 사실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개혁신당은 본인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미리 알았다면 후보를 교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 부분이 어쨌든 선거엔 모르고 이제 투표를 한 거니까 이제 네. 표심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거 결과를 좀 놓고 보면은요. 당시에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45,941표 차로 제치고 당선했지만 정 후보가 얻은 건 27,000여 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요, 야권에선 정 후보로 인해 이 보수의 분산이 된 게 패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근데 정의한 후보의 아버지의 개입 의혹이 나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단서를 발급받은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건 당시에 사실 근처에 병원도 있었는데 굳이 12km 떨어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거든요. 경찰은요, 문진,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고 진단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음료수를 던진 남성이 왜 자작극에 가담했는지도 의문인데 아직 경찰은 금전이 오간 정황은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사건 팀장이었습니다. 네,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선거 이전에 이미 자작극이었던 걸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자작극 공모 여부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개혁신당이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저희한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저는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 한동훈 의원이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본인과 관계된 의혹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혁신당 거기서 말을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은 이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세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5월 19일 날 경기하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전 모릅니다. 그거는 별로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5월 중순쯤에 정의안 당시 후보가요, 경찰에서 이거 내가 다 벌인 자작극이다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근데 경찰은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자백을 받아놓고도 이게 뭐 그 이후에 강제 수사로 전환된 건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증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 자백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표를 안 했다 이 말인데요. 사실상은 인지 수사를 할 때 언론에 공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일표를 만들어가도 제출을 하지만은 의무적으로 언론에 공표할 의무는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인데 저거를 수사를 발표했을 경우에 개혁신당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범행 인지했지만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그 중간에 발표하게 되면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나중에 화살이 돌아오니까 선거 끝난 뒤에 수사를 급히 시작했던 것이죠. 예, 뭔가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공표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의원은 일단 정의안 후보에 대해서 경찰과 개혁신당이 대체 언제 알았느냐 이걸 좀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삐딱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게 뭐 정의안 후보 자작극 얘기를 하다가 지금 두 사람이 다른 걸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자기 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뭐 자랑입니까? 아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백배사죄도 모자랄 판에 그 문제를 지적한다고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데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점이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자, 이 지점은요 정말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겁니다. 공당의 후보가 지금 이 자작극을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황당한 거는 이 개혁신당의 부산시에 후보를 낸 게 한 10명 정도 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중에서 이 시의원 비례대표 1번 같은 경우는 이 정의안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과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한 8명 정도는 전체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는 무슨 단체의 어떤 이 관련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 정도면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그 선거 준비하면서 자기들은 뭐 이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아주 선거 비용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뭐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이 후보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전혀 몰랐다? 아니, 더군다나 정의안 후보가 본인이 가서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TV 토론에 나와서 무슨 뭐 거짓말 탐지기 갖고 나와갖고 토론까지 했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그런 국민들 속인 거 아닌가요? 아니, 국민들에게 이미 경찰에서 이미 자백까지 한 사안을 당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당연히 알리고 당으로서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모르는 게, 자기가 몰랐던 게 당연한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는 더 저 모습이 더 황당합니다. 근데 뭐 아까 경찰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걸 공표가 됐을 때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감안했다라고는 하는데요. 당사자가 이렇게 시인한 상황이다 보니까 스스로 좀 선거를 중단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어쨌든 완주를 하는 바람에 수만 표를 득표를 했고요. 이게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권도 좀 침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 전재수 민주당 후보하고 박형준 국민의힘 그 시장 후보하고 이 표 차이가 불과 이제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이제 개혁신당의 정의안 후보 같은 경우 1.56%를 받았어요. 예. 이 분위기 같으면은 상당한 근소한 표 차이에 어떤 이 박빙 선거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개혁신당 표라는 게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 보수의 어떤 또 청년 이런 개혁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때문에 이게 이탈된 그런 보수 진영의 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표가 분산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저 정의안 씨 같은 경우는 저 선거운동 자신 저렇게 자작극을 벌리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시내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 운영하는 그 병원 그룹이라 그래요. 예. 그룹 이 자체가 많은 그 인맥을 가지고 개혁신당의 후보를 돕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지금 선거운동 지원을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진작에, 더군다나 5월 중순이라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시계 협찬을 받았냐 안 받았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때예요.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경찰 수사 지체시키고 지연하고 있냐, 그걸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예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이 지금 정의안 후보권도 그래서 덮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본인이 실토를 한 그런 자소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네. 공표하지 않을 거나 이 기사 하나 한 줄 안 나왔잖아요. 네. 바로 그런 연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이 하신 얘기들을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안이 자백을 했는데도 경찰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꽁꽁 숨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경찰이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며 보수표 분열을 통해서 전재수의 당선을 도운 것입니다. 개혁신당과 선관위도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밝혀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 경찰은 당시에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정 전 후보는 목에 깁스를 한 채 피해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개혁신당은 5월 당시에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의도적으로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수표를 분열로 전재수 후보의 당선을 도운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이게 경찰이 선거 개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경찰이 정의안의 자작극을
선거 전에 발표했다고 하면은 지금 전재수 시장의 표차가 더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정의한 후보 또 개혁신당 보수정당 후보 아닙니까? 이 보수정당이 자작극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부패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표가 그대로 박형준 후보 표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럴까요? 정반대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갈래들을 보면은 경찰이 어떤 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소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만약에 이거를 드러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해서 더 이제 공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만약에 그 표 2만 표 정도가 박형준 후보 표한테 다 갔다고 해도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유불리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 사건이 논쟁거리고 뭔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또 이해를 하겠어요. 경찰이 한다는 건. 근데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백한 상황에 있는 문제를 왜 이 선거에 중요하게 국민들 판단의 기준이 될 문제인데, 자백이 있는데 또 다른 증거를 찾겠다고 왜 공표를 안 했느냐. 이미 본인이 시인을 했는데 네. 그 트레이너하고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고 전화 통화도 하고 다 밝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TV 토론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 속인 거 아닙니까? 부산 시민들을.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유불리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수사기관이 정말 국민들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저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개혁신당의 지난 선거에서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의료진들께서는 뇌진탕과 경추 그리고 허리에 대한 손상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이 다행히 잘 퇴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일이 정말 폭력이 다시는 정당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품속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그분들의 마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절대 움츠러들거나 위축되거나 선거 일정을 축소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시민분들에게 다가가고 저만이 할 수 있는, 저만이 가야 하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시장도 정의안입니다. 영화를 올릴게요. 몸이 다쳐가지고. 누가 뭐 던져가지고. 예. 그런데 이 모든 게 자작극이었다라는 의혹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유세 중 저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은 자작극 가능성 수사 중. 왜냐하면 저 커피 테러 직전에 가해자와 정의한 후보가 통화하는 내용까지 경찰이 포착을 한 거예요. 지인이었다는 겁니다. 음료 투척 전 전화를 주고받은 이 투척 남은 지인, 헬스 트레이너 겸 관장, 정의한 후보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었다. 이 A씨는 정의한 후보 가족들에게 PT 수업을 해주던 인물, 정 전 후보와 8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직전에 전화 통화를 두 사람이 했다. 김기영 대변인님, 정말 충격적인 일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경찰에서는 자작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 개혁신당에선 사과의 입장을 냈고 지인이었고 그 전에 전화 통화도 했고 굉장히 젊은 분인데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방금 인터뷰를 보니까 저만의 길을 가겠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분은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의 그 안쓰러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해를 당했고 테러를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정책적으로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뭔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는 탄압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 포용을 한다. 나만의 어떤 길을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나만의 길이란 게 결국은 조작, 자작극 아니었습니까? 저는 좀 그렇고 지금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고서 좀 황당한 게
던진 그 맞기 직전의 사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포착을 하죠? 아, 이 사진이요? 그렇죠. 이 사진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저 사진을 누가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찍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불가능한 사진입니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인데 저 순간을 포착하기는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이게 보면 앵글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딱 정자세잖아요. 그럼 뭐 악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몇 차례 사진을 위해서 몇 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극적인 효과를 위해 가지고 병원도 입원하는데 또 병원이 또 아버지 있는 병원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집안에 좀 돈이 많다. 그래서 선거 나온 데 있어서 끝까지 완주를 할 거다. 보존 문제와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이걸 보면서 청년들이, 정치인들이 2030 세대가 봤을 때 자기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정치인, 청년 정치인이 어떻게 본다면 기득권이라 불리는 사람들보다 더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그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참담합니다. 참담하다. 그런데 입원한 병원도 아버지 병원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아버지 병원, 그러니까 진단받은 병원이죠. 아버지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 사건 당시 캠프 측 주장은 독극물 테러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에 일시적 의식 소실, 뇌진탕 근좌상 진단받았다. 당시 사건 발생 12km 거리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에 이송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허위 진단서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또 우리 김기표 의원님, 물론 이 다쳤을 때 아빠 병원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 모든 게 이제 자작극의 가능성을 두고 보니 이것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런 의혹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인터뷰 장면을 보면 일단 모두가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보니까 아까 저 말하는 것 중에 의료진의 말에 의하면 어디 다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의료진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를 한 사람도 뭐 PT 트레이너라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료 진단서를 끊어줄 사람도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계획돼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소름 끼치는 것이 아까 그 말한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저것이 발각되지 않고 뭐 그럴 가능성 없지만 당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 계속 남을 돈도 많다고 하니까 그대로 개혁신당의 후보로서 남아서 향후에도 계속 그것을 커리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정치인이 저런 사람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가 전설처럼 알고 지내던 있던 옛날에 구정치 세대들, 그러니까 자작극에서 뭐 황산 테러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을 정말 외모는 젊은데 그런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도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참담하고요. 정치권에서 저런 사람들이 이미 공천이 될 때도 좀 잘 걸러지는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결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보도된 정의안 전 후보 관련 사건에 관해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개혁신당은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의안 전 후보에게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